안녕하세요. 유튜브 쉬운 금융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즉 23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세대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1주택자 대환 용도로 가능하십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3천만원 이하 기준이 되고 순자산 금액은 4억 6천9백 이하면 대출 대상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에서 3.3%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금리가 되어 있고 단 특이한 것은 특례 금리 적용 기간 종료 후에는 별도로 금리가 재산정이 된다고 하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에서 최대 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LTV, DTI, 그리고 생애 최초 LTV, 기존 디딤돌 대출과 조건은 똑같습니다. 대출 기간 또한 10년, 15년, 20년, 30년, 그리고 거치는 1년 또는 비거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청 시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즉 매매 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환으로 갈아타셔도 됩니다. 대상주택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담보주택의 가격은 9억원 이하인 주택은 가능하십니다. 원래 디딤돌 대출이 최대 6억원 이하였는데 9억원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대출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고 5억 이내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DTI는 60% 이내, 그 다음에 LTV는 70% 이내, 생애 최초는 80% 이내, 기존 디딤돌 대출과 조건은 똑같습니다. 대출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은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여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십니다. 그리고 세대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대주는 본인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으로 되어 있는 세대원은 세대주로 인증이 됩니다. 출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와 또 입양한 가구, 즉 출산의 범위를 살펴보면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미포함이 된다니 참고하십시오.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분양권이나 그 다음에 입주권이나 중도금 대출을 갖고 있다면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주택이 해당이 안 되십니다. 자, 다음은 중복 대출 금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을 미이용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 그러니까 등본상의 가족들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에 불과합니다. 대신에 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실행일 당일에 상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차주 및 배우자, 다른 물건지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하십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를 하여 취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 자금 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대출 실행일까지 전세 자금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입니다. 신생아 기준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부모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중복대출이 안 되십니다. 본건 대출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환이 허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1주택자에 대한 대안대출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입니다. 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총 1.3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8,500만원까지 였지만 지금은 1억 3천만원 이하가 된다면 신생아 대출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등재된 부모 소득을 합산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부부로 나오기 때문에 소득을 무조건 합산해야 됩니다. 자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산이 4억 6,900 이상 넘어가면은 자산심사에서 부기적격이 되기 때문에 대출 자격이 안 되십니다. 원래는 5.065억까지 대출이 자산이 가능했지만 이제 기준이 바뀌어서 4억 6,900 이상이 넘어가면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라도 위에서 봤듯이 신생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부모가 나온다면 자산을 합쳐야 됩니다. 자, 그럼 금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기간은 다 똑같습니다. 원래 디딤돌 대출이 금리가 구간이 2천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구간이 금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대신에 신설된 게 8,500만원에서 1억까지 1억에서 1억 3천만원까지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금리는 최저 1.6에서 최대 3.3%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우대 금리가 적용해서 금리가 할인되는 형태입니다. 이제 금리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금리를 보시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기본 5년간 특례 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적용이 종료된 후에는 대출 취급 시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 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즉 5년 고정금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5년 동안은 고정금리를 쓰고 5년 이후에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추가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 1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특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가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특례 금리에서 0.55%포인트가 금리 가산이 됩니다. 이 금리는 즉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8,500만원 구간에 30년 했을 때 금리가 2.7%입니다. 2.7%인데 신혼부부 구입자금 금리 보시면 8,500만원 구간에 30년 하면은 3.25%가 됩니다. 그래서 즉 0.55%가 올라가서 5년 뒤에는 이 금리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소득이 8,5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리가 어떻게 되냐?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금리는 추후에 공시 예정이라고 말씀을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금리보다 더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금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무주택이고 신혼부부도 아닌 가구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금리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혼부부 구입 자금 금리는 일반 디딤돌 대출보다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자, 이 제도는 일반 디딤돌 대출과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여야 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을 하지 않거나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대출금은 전액 상환하셔야 됩니다. 단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태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수를 제출하면 2개월 이내에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타 시도의 근무지를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게 되는 사유가 매매 계약 이후에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입양 상태 유지 여부 확인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차주가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입양 자녀가 파양으로 인해서 1년 이상 입양 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대출 기한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 나머지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일반 구입자금 보증입니다. 일반 구입자금 보증이란 담보대출, 디딤돌 대출을 했을 경우에 소액 임차 보증금을 공제로 인해서 기존 디딤돌 대출 마련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일반 구입자금 보증을 활용해서 보증 금액만큼 대출을 다 받는 형태입니다. 대상은 85제곱미터,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리고 3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자, 3억원 시세나 매매가가 3억원 이하에 되어야 됩니다. 3억원 이하 초과가 되면은 일반 구입 자금 보증 적용이 안 되십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일 때 특례 구입 자금 보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소액 임차 보증금을 공제로 해서 한도가 부족할 경우에 생애 최초 특례 구입 자금 보증을 활용해서 보증 금액만큼 대출을 다 받는 형태입니다. 대상 주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6억원 이하의 주택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6억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특례 보증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주택자 대환대출 시 세부 기준입니다. 대출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대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대출 쓰고 있는 자금이 생활자금이라면 그 자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3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등기한 지 3개월 이내이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 자격이 된다면 최대 5억 범위 안에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출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억은 대출을 갈아타고 2억은 추가로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까지는 동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의 대출을 배우자가 갈아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혹 고객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대출금리가 1%대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신생아 대출도 일반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득 구간별 금리가 차등으로 적용되기에 꼼꼼히 따져보고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유튜브 쉬운 금융이었습니다.